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2단원 고려시대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후삼국 통일 중에서도 후삼국의 성립과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첫 번째 주제인 후삼국 통일의 주요 인물입니다. 첫 번째, 견훤, 후백제를 세운 인물입니다. 궁예,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이고요. 왕건, 고려를 세운 인물이고 후삼국 통일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왕건한테 항복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신검, 견훤의 첫 번째 아들인데요. 견훤을 절에 가두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인물입니다. 자, 일단 후삼국이 성립했다는 소리는 신라가 통일했던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겼다는 소리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봐야 되겠죠. 일단 신라 말기가 되면 귀족에 의해서 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 왕이 좋다 저 왕이 좋다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농장이 늘어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새로 생겨서 농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땅을 뺏어서 농장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족이라는 존재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호족은 뭐냐면 지방에 있던 귀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귀족인데 군대도 자기만의 군대도 있고 지방에서 자신만의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호족이 지방에서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라의 재정은 어려워집니다. 왜냐? 왕이 계속 바뀌죠. 그럼 왕이 나라 일에 신경 쓰겠습니까? 자기 자리에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지고 농민들은 세금 부담이 점점 심해집니다. 나라에서도 세금을 걷어가죠. 거기에다가 귀족들도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니까 농민들은 가난해지고, 이렇게 가난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또 돌아다니다가 도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다 결국은 참지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귀족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족들한테 진압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신라 말기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후삼국의 성립입니다. 자, 이렇게 신라 말기에 어지러운 상황에서 지방 호족들이 스스로 군사를 가지고 지방에서 큰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호족들이 그 지역, 자기가 큰 세력을 지닌 지역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큰 세력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건국하는 나라가 바로 후백제입니다. 900년에 견훤이라는 사람이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후백제라는 나라가 다스렸던 지역은 오늘날로 친자하면 전라남북도 그리고 충청도 일대입니다. 그리고 후백제가 좀 강성했을 때는 경상도 지역까지도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901년이죠. 궁예라는 인물이 송악, 지금의 개성에서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신라와 후고구려와 후백제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후삼국은 주로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일단 먼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지방 호족들이 뭐 자기 지역 다스린다고 해도 통제도 안 되고
견훤이나 궁예가 나라를 세운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경쟁 상대가 안 됐고 후 고구려와 후 백제만이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 나라로 쪼개졌으니까 삼국이죠. 자, 이 상황에서 고려가 건국하는데요. 고려를 세운 왕건은 송악 지역의 호족입니다. 아까 앞에서 송악은 지금 현재 개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성에서 궁예가 후 고구려를 세웠죠. 그렇습니다. 왕건의 집안은 궁예를 도와서 후 고구려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왕건은 궁예의 부하가 되고요.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합니다. 책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후백제의 나주 지역이 후고구려 땅처럼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왕건이 거기를 공격을 해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배 타고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왕건은 전쟁 영웅이자 송악에서 가장 권력이 강했던 호족이기도 했던 존재이죠. 그런데 901년에 나라를 세운 궁예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를 난폭하게 다스렸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왕비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자녀들도 죽였습니다. 이 정도로 난폭하게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부하들을 못 믿는 상황이 되고 이 궁예 밑에 있던 부하들이 왕건을 찾아가가지고 궁예를 몰아내고 나라를 다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새롭게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가 아니라 고려로 완전히 그러니까 후고구려가 아닌 고려란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후삼국 시대의 후반부는 고려와 후백제와 신라가 나라가 세 나라가 계속 경쟁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라는 여전히 힘이 약해서 고려와 후백제가 경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자, 후삼국의 경쟁입니다. 초반에는 후고구려가 있다가 그 자리를 고려가 차지하죠. 그러면서 고려와 후백제가 계속 대립을 하게 되고 그런데 고려의 왕건은 신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백제는 신라에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신라를 공격하지만 고려는 신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 전투가 일어납니다. 927년인데요. 공산은 지금의 대구 근처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후백제군한테 대패합니다. 그리고 왕건도 겨우 죽다가 살아난 정도로 패배를 하면서 삼국 통일을 후백제가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3년 후에 고창에서 고창 전투가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는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크게 이깁니다. 이 고창 전투에서는 견훤이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도망을 칠 정도로 후백제군이 크게 패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려가 후삼국 통일에 이제 어떤 분위기를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후백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이 되냐? 견훤의 맏아들인 신검이 견훤을 가두고 절에다가 가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견훤하고 신검 사이에 뭔가 다툼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견훤이 그 절을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고려로 가서 왕건한테 항복을 해버립니다. 참 복잡한 상황이죠. 자, 거기에다가 신라는 경순왕이 이건 도저히 고려나 후백제한테 상대도 안 되고 우린 경쟁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하고 친한 고려에 항복을 하자. 그러고는 신하들을 이끌고 고려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게 935년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고려가 신라를 차지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후백제겠죠. 고려가 군사를 모아서 신라와 함께 신라의 세력과 함께 후백제를 공격하고
이 전투에서 신가문이 패하면서 후삼국이 드디어 고려에 의해 통일되게 됩니다. 이게 936년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후삼국이 통일됐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라 말에 혼란했습니다. 귀족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왕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기도 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면서 들고 일어나기까지 하고요. 이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자기만의 세력을 가지고 군대까지 있는 호족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라 말기의 혼란 상황에서 900년에 후백제가 견훤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요. 901년에는 후고구려가 궁에 의해서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918년에는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후고구려를 대신하는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927년에는 고려가 공산전투에서 후백제에게 크게 패해서 이거 후백제가 삼국을 통일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3년 후인 930년 고창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면서 이제 후삼국 통일의 기운은 고려가 가져가고, 신라가 항복하고 견훤이 아들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고려로 항복하면서 결국 936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